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전일책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소녀 송소희입니다. 지금 KT에선 광대역이 빵빵 터지니까 실시간 영상도 끊기지 않고 선명하게 잘 보여요. 나에게 필요한 건 지금 되는 광대역. 나의 광대역 LTE는 KT입니다. 광대역 LTE 올레. 계속해서 밤새 세계 소식 듣겠습니다. 뉴스룸 이윤지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출발 새아침 월드뉴스 이윤지입니다. 먼저 호주에서 20대 한국인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됐죠? 네,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호주 브리즈번에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인 20대 한국인 여성이 무참히 살해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숨진 사람은 한국인 워홀러 23살 P씨였는데요. 새벽 청소일을 해왔던 P씨는 사건 당일에도 일을 하기 위해서 집을 나선 뒤에 길거리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범인은 누구로 지목되고 있습니까? 네, 아직 범인이 잡히진 않은 상태이고요. 경찰은 P씨가 누군가로부터 습격을 받고 살해된 뒤에 위컴 공원에 시신이 유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P씨가 성폭행이나 강도를 당한 증거는 없다고 또 덧붙였는데요. 현재 시드니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영사 1명과 행정원 1명을 또 현지로 보냈고요. 퀸즐랜드주 경찰청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이 자식을 보냈던 부모의 마음이 참 아플 것인데 네. 하루빨리 범인이 잡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들어보죠. 미국 NSA가 한국과 싱가포르를 포함해서 5만 대 컴퓨터의 네트워크를 감시한다는 증거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 NSA가 한국과 싱가포르 등 전 세계 5만 대 컴퓨터 네트워크를 악성 코드에 감염시켜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였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는데요. 외신이 공개한 프레젠테이션용 슬라이드에는 컴퓨터 네트워크 침입 경로를 나타내는 전 세계 5만 대 PC의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과 싱가포르는 전 세계 20개국과 연결되는 초고속 광 케이블망을 감시하기 위한 그 통로로 활용됐다고 하는데요. 즉 우리가 보유한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얻은 정보로 NSA의 기밀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 NSA 도청 논란에 의해서 끊이지 않는 감시 침해 활동 소식이 들려오는군요. 끝으로 청년들이 살기 좋은 대도시 1위로 캐나다 토론토가 선정됐다면서요. 서울은 몇 등입니까? 네, 서울이 몇 위인지 계속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의 관점에서 전 세계 대도시 중 살기 좋은 곳을 조사한 결과 캐나다 토론토가 1위, 서울은 10위를 차지했습니다. 국제도시문화운동단체인 유스풀시티는 청년층을 위한 2014 청년도시 지수를 산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는데요. 캐나다 토론토는 문화시설과 정보인프라, 취업기회, 또 임금 수준 등 평가 항목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아 청년층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베를린과 뉴욕이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고요. 댈러스와 파리, 시카고, 런던이 4위에서 7위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 서울은 LA와 도쿄에 이어서 10위를 차지했는데요. 유스풀시티는 대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청년의 역할이 증대돼서 올해 처음으로 국제 청년도시 지수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출발 새아침 월드뉴스 이윤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였습니다.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외곽에서 도심 쪽으로 이동하는 도로들 교통량이 꽤 많습니다. 통일로가 불광역 이전부터 독립문역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도봉로가 정의여중 입구에서 미아 사거리 구간 서행하고 있고요. 미아 사거리부터 기름역까지는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후로 연결되는 동소문로가 기름교에서 성신여대 입구까지는 정체되고 있고요. 한성대 입구에서 회화동 교차로 구간 지나는데도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종로의 경우 도심 방면으로 용두동 3
4거리에서 동대문역 구간, 그리고 종로 4가에서 종로 2가 구간 시속 20km 미만이고요. 동일로에 사고 소식 있습니다. 화양 4거리를 지나 영동대교 북단 부근에 승용차 간에 추돌 사고가 났다는 현장 소식인데요. 사고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이 부근 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 내부순환도 성산 쪽으로 정릉터널 안에 아직까지도 고장차 처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암분기점부터 정릉터널 구간 속도를 줄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계속해서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강현우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밤새 오락가락 하다가 결국 혼조세로 끝났군요. 미국 증시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간밤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와 나스닥은 소폭 오르고 S&P 500은 내리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 이란 핵 협상 타결에 따라 강세를 보이다 막판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05% 상승한 16,072.54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나스닥은 2009년 9월 이후 14여 년 만에 장중 4,000선을 돌파했지만 결국은 0.07% 오른 3,994.57로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13% 내린 1,802.49에 머물렀습니다. 그제 이란이 서방사회와 극적으로 핵 협상을 최종 타결시키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목요일인 28일 추수감사절 휴장과 그 다음날 블랙 프라이데이 등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졌습니다. 아울러 이란 핵 협상 타결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동반 부진을 보인 것도 부담이 됐습니다. 예, 국내 소식 좀 들어보죠. 이 KB 국민은행 부실 사태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이번에 금융감독원이 이건호 국민은행장 긴급 호출했죠? 예, 금융감독원은 어제 이건호 국민은행장을 여의도로 불러 획기적인 내부 통제안을 포함한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금감원이 횡령 같은 금융회사 내부 문제를 이유로 은행장을 부른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최수연 금감원장은 어제 간부회의에서 앞으로 국민은행처럼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직접적인 관련자뿐만 아니라 총괄 책임을 지는 감사와 경영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재윤 금융위원장도 제도적인 것부터 개인적인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이나 민병덕 전 국민은행장과 같은 전직 경영진들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어제 검사역 6명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 파견해 횡령과 이자 부과 실태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은행 본점에는 이미 5명의 검사역이 파견돼 도쿄지점 비자금 조성 의혹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한 은행에 검사역 11명이 투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경제가 어렵다, 부동산 경기가 죽었다는 소리가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이 지난달 이사한 사람 수가 34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면서요. 그 이유를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전셋값이 폭등해 이사를 못 가고 눌러앉는 사람이 늘어난 데다가 노년층이 늘어나는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10월 국내 인구 이동에 따르면 지난달 읍면동 경계를 넘어서 거주지를 옮긴 인구는 63만 8천 명으로 작년 같은 달 64만 4천 명보다 6천 명 줄었습니다. 10월 기준으로 1979년 이후 최저였습니다. 이사한 사람이 이렇게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주택거래 시장은 침체되고 전월세 가격이 뛰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걸 포기하고 기존 주택에 눌러앉는 세입자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셋값이 오르면서 서울은 인구가 줄고 경기도와 인천의 인구는 늘어나는 등 서울에 살던 세입자들이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도 지속됐습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이동자 수는 608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21만 명보다 2% 줄었습니다.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이삿짐을 산 사람이 늘었던 1월과 6, 7월 석 달을 빼고는 모두 감소했습니다. 예, 국내 소상인의 절반은 월 매출 1,000만 원을 못 올린다는 그런 소식이군요. 예, 소상인은 근로자 5명 미만의 작은 음식점이나 가게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말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1,500명의 소상인을 대상으로 최근 벌인 조사에서 대상자의 47.1%가 월 매출 1,000만 원 이하라고 답했습니다. 16.6%는 월 매출이 400만 원도 안 돼 직원들 월급 주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평균 매출은 2,142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소득으로 가족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답변이 40.6%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경기와 관련해서도 절반이 넘는 52.3%가 좋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을 느낀다는 답변과 한 달에 한 번도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한다는 답변도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소상인들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지원 방안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와 세금 부담 완화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예, 세계 3대 평가기관 중에 하나인 무디스가 이 포스코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죠? 예, 부채 부담이 높고 철강 가격 하락으로 이익이 줄었다는 이유입니다. 무디스는 어제 포스코의 신용등급을 BAA1에서 BAA2로 한 단계 강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철강 산업이 어려운 가운데 비철강 산업에서 이익을 별로 내지 못한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무디스는 하반기 들어 계속 포스코의 신용등급에 경고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6개월 내에 차입금을 줄이는 방안을 실행하지 않으면 추가로 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분기 들어 2년 만에 반등했던 후판 가격이 3분기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포스코를 포함한 철강업체들에겐 부정적인 소식인데요. 포스코는 3분기까지 후판을 425만 톤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연말까지 작년 판매량인 609만 톤을 채우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강현우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손창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밝혀주는 세상살이 길잡이.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비가 온 뒤 기온이 급강했습니다. 어제부터 강풍도 불고 있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벌써 겨울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찬바람 부는 겨울이면 알게 모르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많죠. 그중 하나가 바로 탈모인데요. 실제로 탈모 환자들이 병원을 가장 많이 찾는 시기도 이맘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겨울철 탈모, 우리 일상에서 생활 습관만 바꿔도 그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군요. 겨울철 탈모의 원인과 예방, 전문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모발 성형외과 전문의이신 황정욱 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 겨울철 불청객 탈모, 저도 그 대상자입니다. 이 확실히 병원을 찾는 탈모 환자 수가 다른 계절보다 많이 늘어났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계절성 탈모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증가합니다. 수치로 본다면 예. 환절기에는 내원 환자 중 약 17% 이상이 계절성 탈모로 병원을 찾습니다. 평상시에 예. 10% 이하라는 것을 감안하면 겨울이 되면 확실히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탈모도 여러 유형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겨울철 탈모로 나타나는 증상들은 대개 어떤 것들입니까? 네, 탈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이 중 병원을 가장 많이 찾는 원인은 유전적 탈모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이 요즘 겨울철 탈모 같은 계절성 탈모입니다. 계절성 탈모의 경우 환절기가 되면 평상시보다 모발이 빠지는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보통은 머리카락이 하루에 50개 내지 100개 정도 빠지게 되는데 예. 가을 겨울에는 이보다 20개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환절기에는 두피의 건조함, 두피 트러블도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해듬, 각질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두피 트러블은 모발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탈모를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 50개, 100개씩 빠지던 머리카락이 그러니까 120개 정도까지 확 늘어나는 이유는 그 가장 큰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리의 머리카락은 예. 일정한 주기에 따라 성장과 빠짐을 반복합니다. 성장기에는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는 모낭의 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태아기를 거쳐 모낭이 휴식을 취한 뒤 탈락기에 접어들면 머리카락이 빠지게 됩니다. 겨울이 되면 머리카락의 세포들도 퇴화되거나 휴식을 취하면서 빠지는 머리카락이 늘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겨울의 건조한 날씨도 탈모에 영향을 미쳐 또 히터 등 난방기를 사용함으로 공기가 더욱 건조해지면서 탈모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 남성형 탈모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유전 문제, 또 남성 호르몬 과다 분비,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계절에 따른 남성 호르몬 분비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네, 남성형 탈모는 이제 유전적 요인과 남성 호르몬이 만나게 되면서 생기는데요. 예.
남성형 탈모는 유전소인이 이제 대부분이고, 남성 호르몬은 남성이 이제 살아있는 한 계속 분비되게 됩니다. 보통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사춘기에 분비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30대 초반에 최고치를 기록하다가 그 후에는 매년 1%씩 감소하게 됩니다. 환절기가 되면 이런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계절의 영향보다는 유전적인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예, 그러면 남성 호르몬을 만약에 주입을 하게 되면 머리털이 다시 나는 겁니까? 아니죠. 남성 호르몬 때문에 그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예. 탈모가 일시 더 증가하게 됩니다. 아, 그럼 남성 호르몬을 조금 줄여줘야 되겠군요. 탈모되는 분들은요. 그렇죠. 예. 그 유전으로 인한 탈모는 그럼 계절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환절기가 되면 모발이 빠지는 양이 조금 더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유전적인 탈모는 계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탈모가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이제 크다 보니까 시중에 그 탈모에 좋다는 헤어 케어라고 합니까? 이런 네네.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그 제품들이 실제 탈모 예방에 도움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겨울철 탈모의 경우에는 남성형 탈모와는 다르게 일시적인 탈모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거나 환경적인 부분이 개선이 되면 호전이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판매되는 헤어 제품을 사용한다면 좀 더 두피 개선에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예, 이 겨울철 탈모에 생활 습관만 바꿔도 좀 나아진다 이런 보도들이 많던데, 어떻게 해야 탈모 예방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흔히 이제 두피는 이제 토지로 머리카락은 나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예. 토양이 좋아야 나무가 잘 자라듯이 머리카락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두피 관리를 잘 해줘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 탈모는 두피 관리와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빠지는 양을 줄이거나 보존시킬 수 있습니다. 예. 시중에 나와 있는 발모제 같은 것을 바르면 발모에 조금 도움이 될까요? 네, 마이녹실 같은 공인된 제품들은 예. 탈모 진행을 효과적으로 방지합니다. 예. 그렇군요. 혹시 일반인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겨울철에는 그 모발의 수분 함량이 줄어들게 되고 건조한 대기의 영향으로 이듬과 각질이 발생하기 쉬워서 두피를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혹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이 걱정돼서 머리를 감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이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우리의 두피와 모발에는 하루 동안 노폐물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전 저녁에 깨끗이 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 아침에 네. 감는 것보다는 밤에 감는 것이 좋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밤에 감는 것이 좋고요. 예. 이때 본인의 두피 상태에 맞는 샴푸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중요한 것은 샴푸 성분이 두피에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이 헹구고 발릴 때는 자연 건조하는 것이 좋으나 꼭 드라이를 써야 한다면 2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열기가 미치지 않도록 드라이기를 20cm라고 하셨습니까? 네, 20cm 이상 띄워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예. 요즘 또 막년회 등 과음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서 피지 분비도 늘어나고 탈모를 더욱 진행시키기 때문에 과음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끝으로 두피 건강에 좋은 음식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탈모를 예방하는 식품으로 많이들 얘기하는 것이 검은 콩이나 검은 깨 등 이른바 블랙푸드입니다. 예. 이들 식품에는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좋은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영양 불균형이 나타나지 않도록 골고루 먹는 것이 좋고요. 나쁜 것은 특히 육식, 동물성 지방은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고기를 드실 때는 기름기가 적은 육류나 아니면 기름기를 빼고 드시는 것이 좋고요. 또 정제 설탕, 당분이 많은 음식도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탈모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단 음식과 인스턴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모발 성형외과 전문의이신 황중욱 원장이었습니다.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예, 전원책의 출발사침 3부 함께 하시고요.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 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정미선 아나운서, 국민건강보험 소식 들었나요? 네, 치아 스케일링, 부분 틀니부터 4대 중증 질환의 초음파 검사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소식이요? 네, 또 있죠. 장기 요양 인정 범위 확대로 보다 많은 어르신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누리시게 됐습니다. 저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로 예방부터 치료까지 평생 맞춤형 건강관리도 받을 수 있대요. 더 넓은 혜택, 더 나은 서비스로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휴대폰 요금제요? 뭐 사장님이라고 별거 있나? 이랬던 고창석 씨가 휴대폰 요금제요? 아, 사장님이면 U+ 사장님 요금제를 써야지. 요금자만 가입해도 추가 비용 없이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쿠폰까지. 가게 홍보에 힘이 되는 U+ 사장님 요금제. U+. 안녕하세요. 국악소녀 송소희입니다. 지금 KT에선 광대역이 빵빵 터지니까 실시간 영상도 끊기지 않고 선명하게 잘 보여요. 나에게 필요한 건 지금 되는 광대역. 나의 광대역 LTE는 KT입니다. 광대역 LTE 올레.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시트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카메라를 볼 줄 안다는 것. 손이 떨려도 빛이 어두워도 또렷하게 찍히는 OIS 카메라니까. 카메라를 사자. LG G2.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입니다.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와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를 통해 지금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가장 소중한 인터뷰가 될 것입니다. 문화의 현장을 라디오에서 살펴봅니다. 출발 새 아침, 문화 포커스. 예, 전식의 출발차심 4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마련하는 문화로 읽는 세상 문화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젊은 문화평론가 하재근 씨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주제. 예. 요즘 정치인들의 예능방송의 출발이 활발한데 이 정치인의 방송 출연에 관해서 이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분들이 지금 예능 교양 부분에 그렇게 많이 출연합니까? 예, 가장 최근에 화제가 됐던 것은 그 공중파에서 최후의 권력 7인의 빅맨이라고 얼마 전에 잠깐만요. 최후의 권력 7인의 빅맨이라는 게 프로그램 제목이죠? 그렇죠. 예. 그런 걸 했는데 거기 이제 뭐 여러 그 여야 정치인들이 7명 이제 나왔었고 그리고 뭐 그 종편에서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강용석 전 의원이 요즘에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
또 뭐 적과의 동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굉장히 수십 명이 그렇게 나오기도 했었고 네. 또 뭐 최근에 강적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뭐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 나오기도 하고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에서 뭐 다양한 정치인들 내지는 뭐 전직 고위 인사들 혹은 요즘에 그러니까 정치 평론가 같기도 하고 정치인 지망생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분들 실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방송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 이제 공천 신청을 한 번씩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또 정치 평론을 하는 분들이 있고 실제 순수한 정치 평론가는 제가 보기에는 한 20손가락 안쪽인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예, 지금 최후의 권력 7인의 빅맨에 나오는 분들 어떤 분들이에요? 그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금태섭,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무슨 직책이 있나요? 하여튼 금태섭 씨라든가. 예, 금태섭 변호사인데 지금 안철수 캠프에 거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직책들을 다 모르겠네요. 박형준 한 씨, 번씩 불러보시죠. 전에 손수조 씨. 전 의원이고 이 박형준 씨는 청와대 수석을 했고요. 손수조 씨는 이번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 박근혜 키드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정봉주 전 의원이. 정봉주 전 의원은 많이 아실 테고. 워낙 스타기 때문에. 그 정은혜 그 민주당 부대변인이라고 부대변인 나오더라고요. 출신인. 그리고 뭐 차명진 전 의원. 천호선. 지금 정의당 대표. 전 의원인가요? 어떻게 아닙니다. 전 의원이죠. 어떤 이런 분들이. 전 청와대 대변인이죠. 전 청와대 대변인. 이런 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이 실전에는 이제 강용석 씨하고 이철희 씨 뭐 이런 분들이 나오고 이 적과의 동침에는 유정현 씨 뭐 이런 분들이 나옵니까? 유정현 전 의원이 MC를 맡고요. 그리고 이제 출연자로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대거 한 수십 명 정도가 출연을 했었죠. 그럼 이 적과의 동침은 그 시사 프로그램은 아닌가요? 시사가 아니라 그 전형적인 그 예능 포맷 중에 하나인데 이 출연자가 여러 명이 쭉 이렇게 전면에 한 열 몇 명이 앉아 있고 MC는 그 맞은편에 앉아서 퀴즈 토크를 하는 그런 형식의 프로그램들에 그 연예인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정치인들이 나와서 진짜 그대로 예능 교양이군요.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뭐 꿀가당이라는데 전에 그 미래위원회 MB 시절에 그 위원장 했던 곽성준 씨도 나왔죠? 거기에서 거의 뭐 주요 MC 중에 한 명으로 계속해서 출연을 하고 있고 이제 MC였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돌아가면서 나오는 출연자들 중에서도 정치계 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이 정치인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나가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저는 지금까지 몇십 년 방송하면서 예능 프로그램은 딱 한 차례 옛날에 SBS에서 유문숙 씨하고 이 대답하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한번 나간 적이 있었고 단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들을 좋아하십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얼굴 알리기고 시청자들에게 이제 강의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또 있을 것인데 시청자 반응은 어때요? 시청자 반응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반응이 좋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그 강용석 전 의원이 거의 대박을 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많은 대박을 친 겁니까? 그렇죠. 여러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얻으니까 이제 이 다른 방송사에서도 너도 나도 정치인들 섭외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예능의 트렌드 자체가 예능과 교양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능은 점점 교양처럼 변해가고 교양은 또 점점 예능처럼 변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옛날보다는 진지한 내용들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시사적인 내용들도 방송에서 예능인지 뭐 교양인지 굉장히 헷갈릴 정도로 어떤 대거 다루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기존의 연예인들이 요즘에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연예인들 나오는 토크쇼가 거의 뭐 지금 시청률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연예인이 아닌 각종 전문인들을 방송국이 찾게 됐는데 그중에 이제 정치인들이 대거 마치 연예인처럼 섭외가 된 거죠. 그리고 요즘에 또 하나의 이유는 중년층한테 요즘에 정치가 하나의 방송 엔터테인먼트로 돼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이제 대거 방송인으로 활약을 하게 된 거죠. 특히 과거에는 이제 낙선하면 할 일 없다고 백수도 하고 다니는데 요사이는 방송 출연으로 또 솔솔한 재미를 보겠고요.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리고 보니까 요사이 그 정봉주 의원, 네. 뭐 이분은 지금 사면 복권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동안 정치를 못할 입장인데 네. 거의 과거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그 정봉주 전 의원도 일종의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문자도 네티즌 스타죠.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TV 방송이라든가 TV 예능에 나온 건 아닌데 그 인터넷에서 이른바 그 팟캐스트라고 부르는 나꼼수. 예, 나는 꼼수다. 그 파일 형태로 유통되는 거기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분이 아마 현역 의원 시절일 때는 이분의 정봉주라는 이름 석자를 아는 국민이 거의 없었을 텐데. 거의는 아니고 저분 그때서 알려져 상당히 있었습니다. 많이 없었을 텐데. 물론 지금처럼 인지도는 아니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낙곰수 출연한 다음에 갑자기 일약 스타가 돼서 거의 뭐 네티즌 스타로 군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팬클럽도 생기고 예. 그렇게 된 거죠. 예,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강용석 전 의원도 예. 완전히 뭐 현역 의원 시절에는 그렇게 뭐 지지자도 많지 않고 심지어는 뭐 어떤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기도 하고 그랬다가 그때 아나운서 사건. 예, 그렇죠. 예. 그랬다가 예능 프로 몇 번 출연한 다음에 갑자기 우리나라 그 이미지 세탁의 아이콘이 돼서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호감으로 바뀔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 예능인으로서의 어떤 이미지가 너무 고착화 되어서 네. 앞으로 정치계에 복귀하기 어렵게 됐다는 이런 또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고. 예. 뭐 정봉주 씨 같은 경우는 예, 뭐 그런 똑같이 예능을 하더라도 예능인으로서의 어떤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정치인으로서의 정봉주 이미지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예능 프로에 나오질 않았죠.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대담 프로라든가 그렇죠, 이런 데 그렇죠. 나가서 예. 하더라도 그것도 좀 일종의 예능 교양. 말을 좀 재밌게 했죠, 근데. 예, 이런. 교양 예능 예, 이런 쪽에 나가더라도 설령 그렇게 나가더라도 이 정치인의 이미지 항상 가지고 있는데 근데 문재인 의원이나 박근혜 의원 또 힐링 캠프 같은 데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정치인의 이미지가 뭐 세탁되거나 하진 않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또 한편 이제 어떤 정치인들은 예능 프로그램에 나감으로 해서 이미 정치인의 이미지가 없어지고 계속해서 이제 세탁이 돼버리고 예능인의 이미지가 강해지거든요. 강용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예능 대표적인 게 프로 바로 이제 MC를 보고 있기 거죠. 때문에 점점 이제 예능인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그리고 있죠. 일단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 제가 저는 오늘 객관적인 입장에서 들은 얘기를 합니다만 나비 넥타이를 메고 등장을 한다면 이미 이제 예능인이거든요. 그게 그 분류가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죠. 나비 넥타이가 기준이 되는군요. 그것도 아주 이 어떤 세리머니 하는 그런 나비 넥타이가 아니고 문자 그대로 예능인의 표시를 내는 정도인 이제 나비 넥타이를 메고 출연을 하시고 해서 본인 스스로 그렇게 세탁을 자꾸 해 나가시려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이 방송 듣고 아니다 나는 정신하고 싶은데 하고 본인은 여전히 꿈은 대통령이라고 그렇습니까? 말씀하고 그러면 내가 아주 얘기를 잘못하시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아까 내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토크쇼를 통해서 대선 주자들이 인기를 끌지도 않았습니까? 이게 엄청난 안철수, 문재인, 뭐 박근혜, 그렇죠. 대통령까지 이게 지금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거의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 아닐까. 작년에 어느 한 그 벤처 기업인이었던 안철수 대표라고 전 대표인가 같은 그 안철수 씨가 갑자기 무릎팍도사에 출연하더니 일약 대권 주자 저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그런 차기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르는 엄청난 현상이 나타나서 이렇게까지 그 TV 방송의 위력이 정치적으로 커져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걸 새삼 깨닫게 했고 안철수 전 후보가 그렇게 토크쇼를 통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자마자 바로 또 뒤이어서 박근혜 후보라든가 문재인 후보 이런 분들이 줄줄이 토크쇼로 나오면서 힐링 캠프에 나갔죠. 그렇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대선 주자가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그 부각되는 것은 그 토론이었습니다. 시사 토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관훈 토론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들 그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가장 크게 부각이 됐었는데 지난 대선 때는 그런 식의 토론은 별로 많은 시청률도 많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이런 예능 토크쇼를 통해서 국민들의 정치인을 말하자면 검증하는 그런 시대가 시작이 돼서 이젠 정말 방송 특히 예능이 정치인들의 인기를 좌지우지하고 있구나 그런 걸 이제 깨닫게 했죠. 이 방송이 좌지우지한다기보다도 이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겠죠. 이 무릎팍도사에 안철수 씨가 등장을 하고 나서 그리고 안철수 바람이 불면서
이 정치인들 중에서는 그런 말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 몇몇 분들이 야 나한테도 무료방도사 출연하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할 걸 왜 안 했을까 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정치인들 방송 출연 이런 예능 방송 출연에 출연하는 것이 좋은 점이 있다면? 좋은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옛날부터 권력자에 대한 거리감을 많이 느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옛날에 좀 이렇게 권위주의 통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위에 계신 분들하면 뭔가 근엄하고 국민들과 거리감이 있고 뭐 딴 세상 사람 같고 조금 뭐 권위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예능을 통해서 국민들이 정치인의 어떤 인간미도 느끼고 보다 소탈하게 국민들과 이렇게 좀 친숙하게 소통하는 그런 정치인의 상도 제시가 되고 또 정치인이 이렇게 항상 뭔가 이렇게 딱딱한 뭐 성명서를 읽는 것보다는 예능에 나와서 어떤 속 깊은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점점 정치에 대해서 더 가깝게 다가서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는 좀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으로 보십니까? 문제점은 사실은 저는 문제점이 더 크다고 보는데 뭔데요? 이게 아무리 참신한 분이라고 해도 그분이 정치적으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정견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토크쇼에 나와서 이미지가 좀 인간적으로 소탈하고 잘 이렇게 이미지가 부각이 됐다는 이유로 갑자기 대선 주자가 되는 이러한 현실. 이것은 조금 너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이미지 정치로 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정치인한테 정말 중요한 건 인간미, 뭐 소탈함, 친근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어떤 경륜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치밀하게 고민을 했는가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자꾸 국민들이 방송을 기준으로 정치인을 평가하게 되다 보면 방송에서 좀 인간미 있게 보이고 말 잘하고 재미있고 좀 이렇게 연기에 능숙하고 이런 분들이 자꾸 정치 권력을 가질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영이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미지 정치의 문제가 사실은 정치인들이 너무 예능 방송에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 뭐 외국에서도 이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죠. 뭐 이 배우인 그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지 정치로 시작을 했지만은 나중에 그 내공 때문에 다시 이제 대통령이 된 분인데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 이미지 정치가 가장 처음에 이제 논란이 됐던 게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등장했을 때 서울시장 선거였습니다. 그때까지 경쟁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강금실 후보가 이제 등장한다고 하니까 이 당시 신한국 한나라당이죠. 느닷없이 오세훈 후보를 쉽게 말하면 차출했죠. 그래서 이제 이미지 선거다. 이 언론에서 참 심하게 호평을 했어요. 그런데도 결과는 오세훈 시장의 낙승이었죠.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미지 정치를 이길 수가 없다. 이제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정치인으로서는 뭐 어찌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일단 당선돼야 되니까. 이 방송을 통한 이미지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 세계적으로 하나의 시대를 가른 사건으로 보통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케네디 대통령. 그러니까 TV 토론 때 닉슨 그 후보에 비해서 케네디 대통령이 더 젊고 멋있어 보였기 때문에 이제 큰 영향을 미쳐서 대통령이 됐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때 이후로 미디어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치에서 이미지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즘에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성적인 매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요즘에 얘기라고 표현하십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미지 정치의 폐해가 세계적으로 요즘에 제일 많이 나타난 것은 이탈리아에서 벨루스코니 총리가 방송국을 소유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포장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탈리아가 정말 국제적으로 많이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아직까지 이탈리아는 그것으로 인한 스캔들로 굉장히 많이 추문에 휩싸여 있고 뭐 그런 상황이죠. 베를루스코니 같은 경우는 뭐 방송 재벌이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존 F 케네디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당시 캠페인 과정이 참 재밌었던 게 토론을 했는데 라디오를 들었던 사람은 리처드 닉슨 후보의 압승을 예상을 했고 TV를 본 사람은 케네디 대통령의 압승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미지 정치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겠죠. 닉슨 후보가 당시에 토론할 때 수염을 안 깎은 것이 문제였다. 뭐 이런 그리고 또 리처드 닉슨만 하더라도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붙은
대통령을 지낸 분이거든요. 예. 실제 아이젠하워 대통령보다도 리차드 닉슨의 더 그 정부의 영향력이 많았다 할 정도로 내공을 있었던 분이니까. 예, 그렇다고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지 정치가 이제 큰 것인데 네. 결국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도 예능 방송 출연이 활발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대표적인 것으로 7인의 빅맨이 있던데 예. 이 리얼리티 예능이죠. 예. 예, 어떻습니까? 여기 7사람이 다 나가는 겁니까? 아,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예. 7명이 동시에 나와서 이제 돌아가면서 산을 올라가면서 하루는 이 사람이 리더, 하루는 이 사람이 리더. 돌아가면서. 지난번에 에베레스트 가서 트레킹을 했다는 게 바로 이 프로그램이군요. 아, 에베레스트인가 뭐 어쨌든 예. 뭐 코카서스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건데. 코카서스인가? 아주 높은 예, 산입니다. 예. 매우 그렇군요. 높은 산, 예. 추운 산, 뭐 이런 데 악조건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리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리더십이다. 저 사람은 저런 리더십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런 형식의 프로그램이고 일종의 이제 생존 서바이벌 형식도 좀 있었고 예. 그런 것이었는데 이게 이제 요즘에 이 다큐멘터리 같으면서도 예능 같기도 한 대표적인 형식입니다. 그 리얼리티 예능이라고. 그 일종의 예.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시청자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정치인의 리더십을 검증하게 되는 건데 거기 출연자들의 과연 정말 리더십이 맞는가 그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소규모 집단의 예. 대면 접촉에 능숙한 리더십이라는 거는 그냥 조장, 뭐 등반대장, 뭐 친목회 총무 이런 거에 적합한 리더십이고 국가를 경영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거는 뭐 통계도 봐야 되고 뭐 등등등. 예. 그런데 시청자가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이러한 이 생존 상황에 있어서의 대면 접촉 리더십을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의 국가 경영의 리더십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바로 이런 형식의 문제점인데 지금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시청자들한테 호응을 크게 받아서 그랬군요. 지금 이게 특별 편성이 됐다가 아예 정규 편성으로 할까 말까 그걸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좌우지간 뭐 정치인들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많아지면 또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가깝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예,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은 국민들이고 서로 뭐 폄하하거나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문화포커스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나 강동원 언제 어디서나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루카를 마신다. 맛있다. 내가 즐기는 단 하나의 아메리카노. 루카. 루크 아메리카노. 루카. 월요일 친구 생일, 화요일 본부 모임, 수요일 동창회, 목요일 거래처 김과장, 금요일 불금. 이런 깐장! 간은 언제 쉬하는 거야? 식약처 인정 유산균 발효다시마 추출물 함유 모닝케어 플러스가 알코올성 간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굿모닝 간 모닝케어 플러스.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딱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융합이란 뭘까요? 퓨전? 컨버전스? 원 플러스 원? 전기전자, 화학, IT, 신소재능 첨단 산업이 만나 자동차가 된다는 사실. 융합.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우리 정치판의 눈높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며칠 전 여당 실세라는 분 출판 기념회에 당 대표부터 국회의원들이 대거 몰려가서 그 시간 대정부 질문을 하는 본회의장은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텅텅 비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실세라는 의원이 박 대통령을 사석에서 누나라고 부른다며 거들먹댄다고 민주당에서 논평을 낸 것이 또 인구에 회자됐습니다. 바로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얘기인데요. 윤상현 의원이 억울하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출판 기념회는 한 달 전에 이미 예정된 것이어서 피할 수 없었고 박 대통령을 누나로 부르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한승교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을 스스럼없이 누나라고 부르는 한승교 의원이 언론에서 말하는 막강 실세였습니다. 어떻든 좋습니다. 문제는 우리 정치판의 눈높이가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면
실세가 되는 그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원책의 출발새 아침, 지금까지 진행의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